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연이틀 여당 투톱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전면전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란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한동훈 대표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절대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최고위에서 원 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연이틀 여당 서열 1위의 공개 설전,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집안 싸움이 지나치게 격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정당 안에서 정치 세력 간의 이견이 있고 뭐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양쪽이 어느 정도 대등할 때의 기반 싸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그 추천 이슈는요,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시는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임명해서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어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뭐 수석비서관급에서 이제 적절하게 공직을 수행하는지 뭐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특별감찰관을 계속 공석으로 두자는 것은 명분이 없고 오히려 빨리 추천하고 임명하자는 쪽이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찬성하실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반 싸움까지 연결될 일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며칠 정도 여론 추이를 보면은 그 윤곽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친한 대 친윤 어쨌든 대결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수적으로는 친윤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은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장동혁, 박정하, 배현진, 박정훈, 한지아 의원 등등 한 20명 정도 되고요. 친윤계, 친윤석열계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은 한 40여 명 정도, 2배 정도 지금 현재 숫자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권성동, 김기현, 이철규, 강승규 의원이 여기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데 40에서 50명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안철수, 김도욱, 김재섭 뭐 이런 의원들이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수적 우세는 있긴 합니다만 중립지대 의원들의 어떤 표심이 나중에 어떤 그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여부의 어떤 캐스팅 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기현 대변인님. 뭐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매개로 해서 지금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실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특별감찰관제 문제로 지금 서로 외화가 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이 11월 14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전에 이제 특별감찰관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이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은 내부 갈등에 불과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이 갈등을 실제 만들어내고 있고 당 내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 등 몇 분이 몇 가지 주요 이제 메시지를 내고는 있지만 조직적 반발은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친윤 대 친한의 전면적 갈등으로 확산돼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적정 수준의 봉합을 하면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결국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문제보다도 결국 11월 달에 처리하게 될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갈릴 때 그때 친윤과 친한계가 실제 어떻게 세력관계로 형성이 돼서 이 문제를 처리할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나서 지금 야당에서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특검 계속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방어 차원에서 일단 특별감찰관 좀 선임해보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특별감찰관 놓고도 친한계와 친윤계가 또 그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는 구도인 거잖아요. 네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 동시에 해야 한다 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친한계에서는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답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수용했습니다. 예, 국감 끝나고 열어보자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서 표대결까지 한번 해보자, 표결로 붙여보자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친이명박계 또 친박근혜계 싸움에 보수가 자멸을 했던 악몽 혹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런 걸 부추기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말자라는 세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자라는 그 원내 전략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나 일부 친윤계로 표현되는 분들의 입장을 모종의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특별감찰관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조차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전에 있었던 그 원내 전략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이 있는 것이죠. 일부 이제 친윤계에서는. 왜냐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금 8년째 임명하고 있지 않은데 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유지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선거철에도 그 연계를 포기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을 꺼내들지 않았는데 그 중요한 선거 때도 네. 왜 지금에 와서 그걸 그냥 내주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특별감찰관과 북한재단 그 이사 임명과의 연계를 끊고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자는 당론이 확정이 되면 네. 그럼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절차 그 과정에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일부 의원 입장에서는 시급하지만 지금 그 재단 이사와 연계와 끈을 아직까지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본인 입장을 내면 되는 것이고 의원총회가 만약에 개최된다면 거기서 나는 특별감찰관 그것과 북한재단 이사 연계와 아직까지 끊을 명분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어떤 분은 특별감찰관을 굳이 북한재단 이사 연계할 필요가 없다.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원총회를 앞두고 나서는 더 이상의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계속 저게 왈가왈부 나오면 각자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각자의 입장이 나왔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남은 겁니다. 이게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간다고 해서 당이 깨지거나 또는 이게 좀 나쁜 징조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한동훈 대표께서도 우리는 민주적 정당이다라고 했어요. 네. 민주당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 결국 표결로 가게 된다면 지금 뭐 물론 그 의원 각각의 뜻은 다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봤을 때 표수의 차이에 따라서 이건 계파로 나뉜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자연스러운 계파의 어떤 분화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계파라고 하면 네. 이슈에 상관없이 특정 보스의 지시나 명령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계파라고 하잖아요. 본인 생각과 달리. 그런데 이 사안은 본인 생각에 투영될 수 있는 이슈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시급하다. 그러니까 일단 특별감찰관과 북한재단 이사 추천관은 연계하지 말자. 이런 것도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거기에 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지금 왜 갑자기 와가지고 그 이사를 끊고 민주당에 하나 던져주느냐. 우리가 얻어내기 가장 힘든데 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찬반에 참석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자 뭐 개파를 나눌 친윤이다 친하 이거 갖고 나올 수는 없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화면을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했습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는 원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다. 지금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지금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저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의 의중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만큼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이 날아오면 맞고 가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려는 게 뭡니까? 돌 안 날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돌 안 맞고 자갈길도 안 밟고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여권을 쇄신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여당 대표의 책무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 정체성을 매우 뚜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여권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실은 옆에 있는 여당 대표의 옷자락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우리가 국민의 민의와 여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모두가 좀 심각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